청자독서 42번째 이 책은 독자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사피엔스의 시간이 1시에서 10시까지라면 수렵 채집인의 시간, 농부의 시간은 9시까지고 우리가 사는 과학의 시대는 겨우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피엔스의 무의식은 수렵 채집인의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출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약 3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에서 발현된 사피엔스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미 시작되고 있는 유전공학혁명을 거치면 이제는 사피엔스 말고 다른 종인 사이보그형 인간의 출현으로 사피엔스는 어떻게 될까 하는 큰 질문을 유발 하라리가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인류 최초로 이야기가 문자로 남아있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는 고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도시인 우르인데요. 우르의 왕 이름입니다. 길가메시가 영원한 생명을 찾아 길을 나섰다가 인간의 죽음은 숙명임을 깨닫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유전공학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병은 물론이고 죽음까지 정복하는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시대가 21세기 안에 올 거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마리의 암컷 침팬지가 딸 둘을 낳았는데 그중 하나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우리 조상인 인간의 할머니가 됐고 하나는 침팬지가 됐다는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사피엔스의 빅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피엔스가 등장하고 40억 년이 지난 지금 유전공학, 나노,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발견으로 유기생물체로서의 사피엔스,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겨나는 인간이 아니라 지적 설계에 의한 무기물인 사이보그형 인간의 출현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 옛날 유럽인들, 아리아인들은 자신들은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 우월성을 보존하려고 원주민, 유대인, 집시를 말살했듯이 사이보그형 인간, 즉 초월적인 인간이 나타나면 사피엔스는 어떻게 될까 하는 큰 의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피엔스의 발현은 곧 인지혁명인데요. 인지혁명의 핵심은 언어의 발견입니다. 사피엔스의 출현 이전에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6종의 유인원이 살았는데 자음만 사용했던 유인원들은 동물에 가까워 단순한 의사소통만 가능했던 것과 다르게 호모 사피엔스가 가장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음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이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가령 저쪽 언덕 위에 요렇게 생긴 버섯은 독버섯이고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고 적이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존과 번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언어가 있어서 작은 무리는 큰 무리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들끼리 공통된 신화를 믿으면서 성공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한 사피엔스는 더욱더 큰 무리로 확장이 가능했답니다. 이때 동아프리카에서 발현한 사피엔스가 인도네시아를 거쳐 호주 대륙에 입성한 일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거나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하는 것 못지않은 역사적인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 덕분에 식량의 총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나은 시간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장된 곡식 창고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고요. 지배 세력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들까지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더 열악한 식사를 하게 되는 농업혁명은 한마디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이었을까요? 왕이나 사제나 상인일까요? 농부 자신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한 줌의 식물이 인간을 길들인 겁니다. 밀반 옆에 영구히 정착한 사피엔스들은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생긴 전염병이 인구 밀집 지역을 덮치기도 하고 농사를 짓지 않은 엘리트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수렵 채집인 생활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힘들어도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자연 선택의 결과입니다. 생명의 기본은 먹는 것과 번식하는 일인데 수렵 채집인의 생활 때보다 농경 생활을 할 때 자손을 퍼뜨리는 일이 더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128쪽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농업혁명은 개개인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호모사피엔스 종에게는 뭔가를 선물한 것은 분명하다.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이것이 농업혁명의 핵심이다.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에 놓이자 사피엔스들은 위대한 신들, 조상, 땅, 주식회사 같은 이야기를 상상하게 됐습니다. 사피엔스들은 달팽이처럼 느리게 진화하지만 상상의 질서를 믿으면서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갔습니다. 상상의 질서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상상의 질서를 믿게 하려면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끝없이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농업사회는 인구가 폭발하고 도시가 생겨나고 구성원의 재산도 늘어나 인간 내로는 데이터 처리의 한계가 왔을 때 사피엔스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쓰기입니다. 이 문제를 처음 극복한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들인데요. 이들은 쓰기라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발견해서 도시에서 왕국에서 제국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196쪽입니다. 농업혁명 이후로 수천 년의 인간 역사를 이해하려면 하나의 질문으로 만들어진다. 인류는 어떻게 대규모 협력망을 만들었나? 그것은 인간이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를 고안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의 핵심은 화폐의 발견, 자본주의의 발견입니다. 근세 지배자들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질서 유지까지만 그들의 역할이었지만 화폐의 발견으로 근대의 권력자들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로 돈을 벌어 권력을 더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혁명을 출범시킨 위대한 발견은 모른다는 무지의 발견이었습니다. 근세는 신이 다 알고 신에게 모두 맡겼다면 근대는 그 주도권을 인간이 가져와서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과학과 산업과 군사기술은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었고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급속하게 발달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전쟁과 기근 심지어는 죽음을 끝내리라는 신앙 대신에 인류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가난, 질병, 노화, 죽음은 피치 못할 운명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무지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음은 저자가 네 번째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번째가 유전공학 혁명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종말이 오고 21세기의 사피엔스는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입니다. 이제 사피엔스는 자연 선택의 법칙,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이 생겨나는 이 법칙을 깨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적 설계 법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40억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 선택의 생명 법칙에 따라 진화했지만 이제는 지적인 설계가 지배하는 우주적인 시대가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상상을 하면 누군가는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인간의 뇌까지 만들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 컴퓨터는 인간 뇌의 83%까지를 흉내냈다면 4차 혁명은 인간 뇌의 97%까지 만들었고 이제는 인간의 마음, 정서, 감정까지 흉내내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이 천재지를 만들어냈다면 천재 인간도 만들지 못할 기술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정치적인 윤리적인 합의가 없을 뿐이죠. 지난 40억 년간 생명이 유기화합물이라는 진리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는 마침내 비유기물의 영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6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는 것, 자신의 DNA를 퍼뜨리는 것, 돈,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세 이전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상업이 확장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용을 담보로 미래를 함께 상상하면서 거대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고, 돈이 아니라면 콜럼버스도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고, 돈이 아니라면 아폴로 11호도 달에 착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우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요. 생명은 진화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옛날 농경 시절이 더 힘들었지만 수렵 채집인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요. 아프리카에서 매머드 사냥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협력했듯이 지금 또 우리는 주식에 같이 돈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지만 새로운 문명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에덴 동산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했고요. 불교는 2500년간 인간의 행복의 본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던 이 사피엔스는 저에게는 인생책입니다. 구독자님들은 한 번만 말고 적어도 2번 이상 읽기를 추천합니다. 종자독서 43번째는 2번째 지구는 없다, 44번째는 적정한 삶입니다.